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벌써 2021년 6월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수국이 피었고요.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관광지에 산다는 이유로 숙소나 맛집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기도 하는 계절인데요. 제가 공공연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지인이 있으면 재워달라고 하거나 또는 숙소를 추천해달라고 하거나 렌터카 정보를 달라고 하거나 맛집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제주도 분들은 집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숙소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요. 자차를 타고 다녀서 렌터카에 대한 정보도 요즘 성수기니까 좀 비싸다 정도만 있고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집은 관광지 물가가 비싸거나 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서 60분들이 맛집이라고 꼽는 곳은 못 가본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산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락을 좀 뜸하게 하다가 이럴 때 연락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묻거나 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 얼마나 좋습니까? 검색창에 많이 검색해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숙박을 원하시면 제가 아는 슬로트립 게스트하우스 검색하셔서 묵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원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기업 후원의 마지막 주간이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위닉스 제습기 협찬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전국에 계신 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라면 응모가 가능하시고요. 제 인스타 han_copy로 오셔서 니나기 방송 고지 게시물에 댓글만 달아주셔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여해서 곧 장마철 준비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앞에 또 1차, 2차 당첨자분들을 벌써 받으셔서 인스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잡으실 거라 믿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수 작가님의 신간 너와 추는 춤 3권 인스타 질문이나 팟빵에 방송 후기 남겨주시는 청취자분께 드리고 있고요. 1, 2권도 여전히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알라딘 예스24에서 구매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이자 농부인 문현진 대표가 직접 하우스에서 캣닙을 재배해서 만든 오가닉 100% 마약 아닌 보약 고로롱에서 캣닙 패키지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고로롱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구매 경로가 자세히 나오고요. 캣닙 스프레이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에다가 뿌려주시면 되고 캣닙 모래 탈취 파우더는 아이들 화장실에다가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캣닙 티백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잘 안 먹는 친구들이다 하면은 티백을 넣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캣닙 패키지는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조르바 카페에서 드립백 세트를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게스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자 또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아일랜드 조르바 커피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전국 어디에서 계시든 맛볼 수 있어서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양이 2마리와 살다가 개와 함께 사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물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를 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직업의 게스트들이 나오시지만 사실 반려인의 직업을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내 새끼 자랑하기도 바쁘고 굳이 무엇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방송이 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분의 직업을 밝히고 들어가야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의 반려인이자 수의사인 이하윤님을 모셔서 니나기 28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어색하네요. 이 마이크 들고 이거. 그죠? 네네. 네. 저희가 되게 오랜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횟수로 한 21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또 오래 알았다고 해서 방송에 출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섭외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먼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출연 제안을 드렸을 때 어떤 생각으로 출연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오케이 했는데 네. 시간이 안 맞았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 마침 제주도 온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별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녹음한 목소리가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가. 아, 본인이? 네. 그렇죠. 다시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 재밌어 하니까 네. 오케이 했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오기 전에 몇 개 들어봤는데 네네. 다들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거 들으면 오그라들 것 같고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기 거 못 들으신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 2번씩 3번씩 듣게 되는 게 이 방송입니다. 그래서 또 하윤님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간단한 하윤님 소개와 자세한 반려견 자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수의사 일을 하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 이하윤이고요. 네. 지금 반려견 자두는 병원에 이제 어쩌게 일이 생겨서 병원에서 주인이 포기를 해서 제가 이제 데려가기로 한 아이고, 데리고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같이 산 지 그 정도 된 셰틀랜드 10독 3살 자두를 그리고? 키우고 있죠. 네. 몸무게는 어떻게 되죠? 살을 막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빼면 11.9.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막 먹고 운동 안 하면 12.9까지 왔다 갔다 거리고 1kg가 왔다 갔다 네네. 하는군요. 성별은 제가 여자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자기소개 하실 때 수의사 말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셨는데 수의사계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통하고 있죠. 아, 수의사계에서 그렇죠. 왜 그렇게 통하고 계신 거죠? 주 5일을 별로 안 싫어하고 주 주 4일 5일. 하고 네. 월급보다는 휴일을 택하고 그냥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여행 자주 가고 쉬는 날 어디 보면 맨날 어디 가 있고 그래서 수의사 친구들 사이에서 뭐 선배도 친구는, 그렇고 뭐 선후배들이 이제 구인하러 가거나 네. 이제 조금 이제 건너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안 그래도 자유로운 영혼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구직하러 가면은 그렇죠. 근데 소문을 듣고서 그렇죠. 많이 하진 않았지만 후배들한테 이 선배는 어떤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후배들도 그 누나 자유로운 영혼.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주 4일 근무를 선호하시고 사실 돈보다 휴일을 택하시고 어디든 또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세요. 제가 봐도 그렇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당연히 또 수의사 친구들이 보면 저 친구는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자유로운 그쵸. 영혼에 이제 자두까지 더해져서 또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자두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셔틀랜드 10독이에요. 이런 견종을 키우는 분은 저는 이제 주변에서는 하윤님을 처음 봤고 원래 하윤님은 고양이를 좀 함께 사셨었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운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년 동안 고양이를 키웠는데 개를 키운다고 해서 좀 놀랬기도 했고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없는 견종이라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셔틀랜드 10독만의 특징이 좀 있다면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개들이 다 성격이 달라서 같은 견종이어도 또 아기 때부터 분양 일찍 가서 부모랑 재밌게 놀아서 완전 발랄한 애도 있고 다른 친구 키웠던 시쭈도 그렇지만 또 엄청 얌전한 애들이 있고 자두는 약간 고양이 같은 스타일이라서 치대지 않고 근처에 머물러 있고 신나서 놀 때 잠깐 놀고 그다음에 그냥 얌전히 있는 그럼 셔틀랜드 10독만의 특징이랄 건 없는 거예요? 뭐 리더십이 좋다든지 무리를 잘 되게 뭐 견종 그걸 찾아보면 네. 되게 똑똑하고 상냥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다고 하는데 네. 똑똑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냥한 건 맞는데 낯을 엄청 가리고 자두는 그래서 이렇게 다르죠.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개박에 개박에. 그래요. 셔틀랜드 10독 모임에도 나가신 사진을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들 얌전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자두가 제주도에 같이 있고 저는 이제 옆에서 녹음할 줄 알았는데 다른 방에서 녹음을 하는 바람에 우리 자두가 다른 방에 있지만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사실 강아지를 드릴 때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빌려드리지 않으면 사실 다른 분들 때문에 그렇게 렌탈을 안 드리는데 자두가 너무 얌전해서 사실 룸에 있는데 다른 분들이 개가 있는지 아마 몰라요. 그 정도로 자두가 얌전한데 사실 등치가 작지도 않습니다. 지금 11kg 정도면 등치도 딱 봤을 때 웰시코기보다는 큰데 약간 두툼한 건 그런 느낌이잖아요. 웰시도 큰 애들은 또 엄청 커서 네. 약간 근데 웰시 느낌으로 이렇게 통이 크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마른 몸매가 아니라서 네. 그냥 약간의 건장한 몸매? 그래서 이제 엉덩이 털도 빵빵하니까 사람들이 또 지나다닐 때 어머 웰시코기다 막 그죠? 근데 꼬리가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뒷모습만 보면은 웰시로 오인할 정도로 조금 둥글고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얌전한 자두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이제 병원 옆 다른 좀 근처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호텔링을 어릴 때부터 하다가 거기서 발목 양말을 주워 먹었대요. 아, 그래서 내시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열받아서 우리 병원으로 옮긴 거지. 호텔을 옮겼어요. 네네. 근데 가둬 놓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되게 자주 풀어주는 곳이었거든. 뒤에서 애들이랑 놀고. 처음에는 막 털 떡져 있고 비듬 막 많고 기름져 있고 그러고 이제 셔틀랜드 십독, 보더콜리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장이 예민한데 불쌍하다고 밥을 싸워주면 설사를 계속하는 거야. 그럼 또 방에서 신난다고 막 이러다가 그걸 밟고 똥을 뭉개고 아이고. 오줌도 막 이러고 그래서 그거 밟지 말라고 꺼내주기 시작한 건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풀어주면 마음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진료를 보는 애들도 마음이 가고 얘네가 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야간을 할 텐데 이렇게 누워서 쉬면 가만히 뭘 하고 있으면 블루라는 다른 애랑 자두나라는 애랑 나를 쫓아다니고 놀아주면 막 같이 이렇게 신나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병원에 출근하면 같이 노는 거죠 얘랑. 그런데 이제 호텔을 맡겨놓고 원래 호텔비가 할인이 솔직히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똥오줌 치워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막 뭐 묻으면 닦여야 되고 그 비용이 저렴한 비축에 속했는데 장기 투숙을 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선금을 내시면 할인을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성금을 내지도 않고 몇 달씩 밀리고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연락이 안 돼서 그럼 내가 데려가겠다. 그리고 일단 문자를 보냈어요. 네. 좋은데 분양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연락이 또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또 보냈는데도 한 달 정도 지났나? 다시 연락을 했죠. 열받아서 분양했습니다 라고 보내니까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쵸. 누구 맘대로 분양하냐고. 근데 거의 서약서에 호텔 서약서에 써있거든요. 연락이 두절되면 우리는 당연히 계속 케어해줄 수 없으니까. 불안한데 네. 계속 케어할 수는 없는데 계속 연락을 해도 답을 안 하면 보내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 버린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랑 말다툼을 하고 한번 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낸다고 훈련소 찾아볼 거라고. 그러더니 결국 다음날 다시 왔어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싼 데가 없나 봐요. 다시 맡겼어요. 그것도 연락이 안 돼. 그 당시에 계산이 다 됐나요? 그런 과정 안에서? 몇 달씩 후불로 냈어요. 네. 그리고 막 내는 거 미루고 자꾸. 그 비용이 실례지만 어떻게 될까요? 한 달씩 만약 맡긴다면? 할인해서? 적어도 조그만한 애가 하루가 25,000원이잖아요. 제일 싼 데가. 한 달 하면 60만 원 넘잖아요. 그쵸. 그럼 할인을 얘 같은 경우는 10kg가 넘으니까 원래는 더 많이 받겠죠? 근데 할인을 해줘서 이거 얘기하면 또 오는 거 그쵸, 아니겠지? 60만 원보다 싸게 아무튼 네네. 이제 합의가 된 거죠. 특별하게. 근데 그걸 또 안 낸 거죠.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번에 보낸다는데 있었잖아요. 그 집에 보낼게요. 저 포기할게요. 근데 그 전에 왜 자꾸 맡기냐 물어봤을 때 퇴근하고 와서 똥 치우기가 힘들다고. 9시에 퇴근하고 와서. 네. 그럼 왜 키웠을까요? 왜 분양을 받았을까? 그거 중성화도 안 시켰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쁘게 생겼으니까 애기 빼려고 분양 받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중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중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1년 넘게. 네. 간호사 친구도 그렇고 몇 명이 얘를 눈독 들이길래 얘가 너무 이쁘고 날 너무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연님이 맞겠다. 내가 얘를 데려가겠다. 병원에 얘기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포기한 그날 내가 마이크로칩을 했어요. 아, 바로 했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예뻐서? 얼굴이 무시 못해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성격이 너무 좋고 하연님을 또 유독 따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좀 니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사연들에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에 두고 잠수를 타거나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하거나 하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시는 데에서 많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은 편인가요? 생각보다 많고 네. 미용을 시켜놓고 안 찾아간다거나 전화번호 바꾸고 전화를 안 받거나 그다음에 뭐 한 달치 호텔비 내고 잠수 타거나 뭐 진료해달라고 해놓고 돈을 어느 정도만 내고 잠수 타고 이런 것도 많고 뭐 진료를 와서 돈이 많이 나오면 안락사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안락사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락사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리고 쉽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근데 잠수 탄다는 게 그 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건가요? 안 받는 것도 있고 번호 바꾸는 사람도 있고. 와, 번호를 바꾸기까지 아예 작정을 하고 그쵸. 병원에 유기를 한 거네요. 병원에도 유기하고 왜 애견 카페도 앞에 많이 버리고 다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유기된 친구들 뭐 자두 같은 경우는 주인이 전화 와서 뭐 좋은데 보내라라고 해서 잘 풀린 케이스긴 한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었을까요, 사연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 따님 분인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시주를 오랜 키운 거죠. 10몇 년을 키웠는데 시주나 말티즈나 기관지 약한 애들 기관지 협착이 심해지면 하루 종일 기침을 하거나 밤에만 기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밤새 기침을 하고 그리고 얘는 또 피부도 안 좋았어요. 지루성에 곰팡이에 막 아이고. 꼬리꼬리한 냄새가 막 쩔고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왔다가 기관지 협착이 해결이 안 되는 병인 거를 알지만 일단 약을 먹여보고 관리가 되나를 해보기로 했는데 거의 한 달을 약을 먹였는데 먹을 때는 괜찮지만 또 나빠지고 약을 먹이는 것 자체가 일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른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나이가 많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안락사 얘기를 하다가 근데 안락사는 안 된다고 했고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같으면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이게 케어가 저분들이 못 하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갈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안락사도 못 시키는 상황이고 저분들의 사정도 이해가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심하면 안락사를 더 해주는 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약간 심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얘는 살고 밥 먹고 다 하는데 보내주기가 좀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하기도 하죠. 수의사로 있을 때 좀 불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호텔링을 장기로 맡긴다고 하거나 뭐 좀 많이 아파 보이는 애들이 들어오고 주인을 딱 봤을 때 뭔가 쎄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러면은 뭐 버리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 역시나 버렸구나 할 때가 있었나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본 건 없고 자두만 직접 포기한 거고 병원에 일하러 갔더니 말티즈가 돌아다녀요. 얘는 병원 깨네요. 귀엽네요 했더니 얘 미용 맡기고 주인이 튀었어요. 그래서 병원 깨가 된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 그러면은 다리가 수술했는데 부러졌어. 수술을 했는데 다른 쪽이 또 부러졌어요. 수술비를 또 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얘가 귀여우니까 병원에서 키운 거죠. 성격도 좋고 하면
그래서 병원계 된 애들도 있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병원계, 병원 고양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뭐 애기 고양이도 되게 많이 주워오는데 갖다 돌려놓으시라고. 애기가 상태가 너무 좋은데 엄마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보낸 적도 있고. 걔네들 센터 보내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키운 애들도 있고. 그렇군요. 그렇죠. 정말로 그 동물병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동물병원은 본인의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병원이고요. 본인들이 뭐 갑자기 고양이를 양줍하거나 길에 있는 개를 주워다가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가지고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거 듣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 그런 친구분이나 지인이 있다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편견을 씌워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방치하거나 안락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개나 고양이들은 펫샵에서 온 케이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믹스견들을 그렇게 키우지도 않을 것 같고 도시에서는 어떨까요? 근데 진짜 전문 캔넬에서 분양받는 거 아니면 거의 다 샵이죠. 결국 다 샵인 거죠. 그리고 특정 견종도 그 샵에서 어차피 분양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포인핸드라는 어플도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냥 길냥이를 또 묘연이 닿으면 많이들 키우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호자로 오실 때 많지 않은가요? 많은데 샵에서 데려오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거죠. 더 많긴 더 많겠죠. 샵에서 온 친구들이. 그 지나가다가 이뻐서 데려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스타나 뭘 뒤지다 보니까 그 견종이 있어서 갔는데 뭐 알고 보니까 결국 샵인 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전히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살고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들이 내지는 제가 보는 채널들에선 이런 운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것만 많이 봤나 봅니다. 근데 여전히 도시에서는 펫샵에서 온 친구들이 병원에 오는 케이스가 많고 또 유행하는 견종들도 있을 거고 또 고양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사기도 있었어요. 사기라고 해야 되나? 포인핸드인 것처럼 유기견을 분양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돈을 엄청 비싸게 받고. 네. 그러니까 결국 분양 샵인 거죠.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받고 센터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돈을 받고 분양하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부지런하네요. 참 악은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그런 걸 잘 구별해서 반려동물과 살고 싶다면 좀 더 위험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구조해서 함께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 이전에 사실은 고양이와 오래 함께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개와 함께 사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지금 하윤님 외형이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하윤님 하면은 고양이랑 살던 모습이 더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들 이름이 션과 마루였죠. 션이랑 마루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션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후배가 자기는 고양이를 키울 거래요. 네. 왜 키울 거냐고 물어봤더니 수의사가 됐는데 고양이는 키워보고 아기는 받아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나도 한번 원래 뭔가를 키우고 싶기는 했었어서 고다를 막 뒤졌죠. 근데 고딩이 샵에서 그냥 이뻐서 분양 병원이었나? 이뻐서 그냥 분양 받아서 그냥 막무가내로 집에 갔는데 엄마가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하는 애를 받았어요. 처음에 대전역에서 받았는데 친구 가방에 일단 넣었었는데 백팩에 설사하는데 막 축 나오고 막 그 애가 이쁘긴 진짜 이뻤어. 네. 제 눈에. 네. 그렇게 해서 데려온 거고 그때 3개월쯤 데려온 거예요. 아기 때. 그러니까 분양 받자마자 파양하는 거 데려온 거고 마루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고양이 좀 많이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자기 친구가 키우던 고양인데 어린데 친구가 일이 생겨서 본가에 내려가야 돼서 서울에서 고양이를 못 키운다고 파양한대. 그래서 너가 좀 일단 보호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냥 데려와서 키우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회색빛 연한 하늘색 눈에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여워. 약간 뚱하게 생겼는데 귀엽죠. 종류가 어떻게 되길래 뚱하게 생겼어요? 이그조틱은 아니고 한 70년대 페르시안 얼굴? 그 페르시안 그러니까 견종도 얼굴이 바뀌듯이 고양이도 맞아요. 선호한 얼굴이 바뀌는데 찾아보니까 한 70년대에 유행하던 페르시안 얼굴이더라고요. 털은 페르시안이 맞고 네. 셔는 그거보다 코가 좀 더 긴데 털이 페르시안에 가까운 털이에요. 터왕은 너무 약간 질긴 뭐라고 할까 굵고 강한 털이 많다고 해야 되나? 션도 페르시안에 가까운 털이었죠. 빵빵하고 장모였잖아요. 하얀 고양이. 션은 장모였던 게 확실한데 마루는 그 정도의 장모는 아니었잖아요. 마루도 장모인데 네. 이게 장모가 1년 이상 털을 길면 진짜 빗자루를 쓸고 다닐 만큼 턱털이 길어지는데 그루밍을 하면서 혓바닥에 말려 올라가서 입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털이요? 네, 가슴털 어떻게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빗질하기도 힘들고 해서 항상 고양이니까. 밀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마루가 단모로 느껴지는군요. 장모였군요. 장모인데 이제 털 밀고 한 달 지나면 제일 이뻐요. 한 1.5cm 정도 길었을 때. 그래서 션이랑 마루는 이제 항상 민 모습. 그리고 가끔 션은 긴 모습도 보긴 했는데 션은 이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이 있었고 마루는 이제 2013년에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션은 또 작년에 떠난 거잖아요. 근데 션에게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미안한지 왜 미안할까요? 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우리 20살까지만 살자 이러고 있었는데 자두가 눈에 들어왔잖아요. 그것부터가 일단 미안했고 딴 애가 눈에 들어왔다는 게 환승 이별같이? 양다리인가요? 병원에 가면 미친 고양이가 돼서 션이 착하게 검사를 받으면 맨날 했을 텐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정제를 먹이거나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또 미안하잖아요. 나이가 많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살다가 배가 어느 순간 좀 빵빵해지고 좀 창백해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도 약간 에이 이러고 안 데리고 간 건 있어요. 얘가 병원 너무 싫어하니까. 아니 이게 수의사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얘를 이게 너무 괴롭히기 싫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거여도. 주인이어도. 그래서 그때 이제 자두를 그 주인이 이제 포기 한 해 만에 약간 그런 연락 두절되고 이럴 때여서 내가 키운다고 했는데 션은 제가 데려온 그 어떤 동물도 다 싫어해요. 내 옆엔 아무도 없어야 돼. 션만 있어야 돼요. 마루도 싫어했었어요? 둘이 맨날 싸웠어요? 우위 경쟁을 했죠. 털 뽑고 싸우고 서열. 이긴 사람이 내 머리 옆에서 자고 진 사람은 딴 데서 자고. 션의 성격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안 좋았네요. 그냥 나한테만 잘하는 발톱도 다 깎고 다 하는데 병원만 너무 긴장하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때 잠깐 병원에 숙소가 있어서 잠깐씩 거기서 지내고 그랬는데 며칠씩. 그래서 션을 일주일 내내 못 본 게 너무 미안했죠. 나중에 이제 보름 동안은 병원에서 되게 힘들어 하다가 갔는데 그 사이에도 자두는 봐야 되니까 그게 지금도 미안하죠. 최선을 다해서 션만 케어해주지 못했던 게. 해주지 못하고 중간에 마음을 자두에게 이렇게 일부 준 게 지금도 미안한 거지. 그래도 션은 18살의 일기로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아까 서열 다툼을 한다는 마루랑은 부부였어요. 그죠? 그래서 션이 암컷이고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했습니다. 길냥이들은 알아서 길에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낳겠지만 션의 집사님은 수의사 쌤이잖아요. 어떤 다른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어딘가 고양이가 안정을 느끼는 곳에서 그냥 해산을 했을까요? 이것도 너무 웃긴데 네. 마루가 션을 계속 덮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실패를 하고 드디어 성공을 했는데 그때가 본과 2학년이었는데 마침 그때 기회가 돼서 제가 뉴질랜드로 보드를 타러 갔어요. 자유로운 영혼이시니까. 2달 갔는데 그때 션이 아기를 낳았죠. 어머. 그래서 엄마가 구석에 우리 컴퓨터 서재 같은 곳에 책상 아래 이렇게 상자도 해주고 담요도 깔아주고 했는데 션이 거기 애를 놔두지 않고 자꾸 옮겨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왔을 때는 진짜 귀여울 때 있죠. 한 달에서 막 뻐럭뻐럭 돌아다닐 때. 그때부터 봤죠. 아니 이게 맨 처음에 고양이 그 후배가 고양이 뭐다 의사인데 고양이 한번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애도 한번 내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나도 그래야 되나 하고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낳을 때 지금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이게 모든 계획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이거는 그렇게 임신을 시켜서 한 번 낳고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마루가 계속 실패를 해서 나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성공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은 그냥 수의사 선생님이고 약간 그 뭐 신이나 그런 점쟁이 이런 거 아니라서 그냥 이분도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일하면서는 아기를 참 많이 받았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분은 뭐 그 삼신 할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뉴질랜드에서 보드를 타고 왔더니 너무 귀여운. 아니죠. 알고 가셨어요? 임신 기간이 60일 정도잖아요. 2달이니까. 모르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알고 갔다고? 갔죠. 더 나쁜데? 아니 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게 겹치지 않나? 아닌데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아기를 낳았었거든요. 네. 그럼 뉴질랜드는 다른 때고 네. 뉴질랜드는 탕묘를 맡겼는데 네. 션이 2달 내내 커튼 뒤에 숨어서 그 집에서 밖에 나오질 않고 고양이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밤에만 몰래 밥을 먹고 그래서 주인이 버린 줄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는 뉴질랜드에 있으니 전화를 안 받고 네. 그래서 찾으러 갔더니 주인이 네. 버린 줄 알았다고. 그 탕묘 맡긴 곳에서? 근데 아니, 저는 일정을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죠. 맡은 사람은.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네. 갔더니 션이 막 야옹야옹야옹야옹 하면서 막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도 고양이는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알아보고 챙긴다. 반가워한다. 자, 그래요. 그럼 그때 뉴질랜드를 간 거면 얘네 임신하고 아기 낳았을 때 어디 간 거예요? 그때도 아마 여행을 갔는데 외국을 갔는데 임신 사실은 알고 갔어요. 근데 그 날이 그날이었던 거지. 미리 표를 샀는데 하필이면 애 낳는 그 날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알아서 낳겠지. 집에 엄마와 다 있으니까 하고 가신 건 거죠? 그때도 아마 그렇겠죠. 내가 매년 어디를 갔기 때문에 네. 어딘가 갔다 왔어요. 그랬군요. 이게 네네네. 임신을 한 건 알았지만 비행기표를 바꿀 수가 없었고 또 그렇죠. 어렵게 시간을 냈기 때문에 아기를 알아서 잘 낳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새끼를 출산 후에는 중성화를 하셨죠? 당연히 했죠. 그래서 제가 했죠. 본인이 애들 중성화를 다 그러니까 시켰고. 중성화를 2008년에 했거든요. 네네네. 아기는 2007년, 네. 6년 그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받아봐야지 했는데 받지 못하셨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많이 받아봤다. 그렇죠. 병원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 그 후배인지 동기인지 그 친구가 그렇게 하셨던 말에 받아보니 동의를 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보니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수의사 친구들 후배들한테 고양이를 키우는 거는 고양이를 안 키워본 사람과 키워본 사람은 다루는 게 너무 달라요. 진료 볼 때. 그것도 보호자들이 알고. 키우고 끝까지 책임을 져보는 거는 필요하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개든 고양이든 수의사라면 함께 살아보고. 그렇죠. 약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알아야 맞아요. 더 마음이 가니까. 약을 한두 달 먹이는 거는 정말 웬만한 정성 아니면 힘들거든요. 고양이들도 약을 잘 먹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진짜 몇 년씩 약 먹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나무도 벌써 3달째 약을 먹이고 있거든요. 저희 점장님이 지금 늘 먹이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나무는 굉장히 약을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도 입 벌려서 막 억지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할 때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해보면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인 거 아니까 약도 더 조그맣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그 약도 찍어서 먹어보고 안 쓴 걸로 지어주고 그런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이 굉장히 귀여울 때 뻘뻘뻘 돌아다닐 때 왔다고 했는데 몇 마리를 낳았고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5마리를 낳고 이게 개인이 그땐 인스타를 안 할 때고 싸이월드 있던 시절이잖아요. 싸이월드인가요? 2007년인데 그럼요. 페이스북이겠죠. 페이스북도 있고 싸이월드도 있던 시절이죠. 2010년까지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대학교 초반부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올려서 분양하기에도 다 지인밖에 안 보는 거고. 그쵸. 그래서 생각한 게 고다인데 책임 분양비가 엄청 쌌어요. 뭐 한 5만 원 했겠죠? 뭐 8만 원? 근데 그러려고 루트를 한 것도 찾기도 아니고. 어렵고. 네. 그래서 고다에 올렸는데 솔직히 너무 싸니까 아무나 데려갈까봐 네. 누가 분양받을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돈을 내면 그만큼은 챙겨준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싸게 샀으면 싸게 사면 싸게 버린다. 그냥 버리고 이러면은 끝이 난 사람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서 더 열심히 고르긴 했는데 한 마리는 동기가 데려가고 한 마리는 다른 한 친구가 데려가고 3마리가 남았는데 2마리는 계속 고다에서 분양을 하고 한 마리가 진짜 너무 이쁜 애가 있었어요. 네. 내가 너무 아낀 거죠. 분양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는 수의사 언니네 병원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울고 잘 보내달라고 울고 그래서 그 언니는 그 고양이를 러시아 사람한테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네. 아 이거 분양은 못할 짓이다. 못할 짓이고 애기들한테 정 다 들었는데 분양 보내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아끼던 그 친구는 욕심을 좀 부려서 한 마리를 더 키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도 알러지가 심해서 네. 약을 먹고 케어를 하는 거였고 더 이상 느리면 안 될 것 같은 나는 얘네 둘이 끝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독립을 학교 다니느라 있긴 있었지만 엄마 아빠 그늘 아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알러지가 심하다는 어머님은 지금 노랑코라는 코리안 쇼테어 고양이랑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윤님은 독립을 해서 자두랑 살지만 독립 전에는 본가에서 함께 노랑코랑 살았었는데 노랑코는 집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가요? 노랑코는 이제 저쪽 집에 살 때 길에서 엄청 애교를 잘 피우는 그런 고양이였는데 네. 엄마가 이제 고양이 밥을 길고양이 밥을 조금씩 줬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먹기 시작하더니 점점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장 보러 갈 때 편의점까지 쫓아가고 다시 쫓아 올라오고 집 계단참에서 그 손거리 같은 거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건물 관리하시는 주변 아저씨들이 네. 저는 이제 평일에 쉬니까 낮에 누워서 창문 열고 누워 있는데 이놈의 고양이 새끼들 몽둥이로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집 사람은 택시기사 24시간 고용해서 지켜보고 있다 고양이 밥 준 사람들한테 다 밥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도 약간 소름 끼쳐 하고 또 동생도 얘를 귀여워했거든요. 네. 동생이 들고 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처음에 격리를 해야 되니까 네. 장에 넣어놨는데 진짜 계속 울부짖고 막 상자 같은 거는 심심할 때마다 물어뜯고 종이 상자 다 뜯어놓고 그래서 한 1년 동안 얘 계속 나가고 싶어 하고 중간에 창문 틈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중정으로. 네. 찾았는데 못 찾죠? 근데 얘가 또 습관처럼 그 계단참 손잡이 그 위에 저녁에 앉아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다시 데리고 올라왔죠.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길에 사는 애들 데려오는 것도 네. 삶이 계속 지속되던 애들은 밖을 되게 그리워하더라고요. 밖에 고양이 친구들 있으면 집에서 막 난리가 나요. 야옹 하고 우다다다다 야옹 하고 우다다 자기 나가고 싶어가지고. 중성화를 혹시 빨리 시켰는데도 그런가요? 이 중성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TNR을 할 만큼 또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라서 좀 다행인데 저는 뭐 사셨던 동네가 그래도 뭐 서울에서 딱 이야기하면 어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네 하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동네라서 인심도 넉넉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노랑코는 지금 어머님이 데리고 오셔서 알러지는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 약을 근데 드시나요?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다른 게 너무 심해서 네. 알러지 약을 그냥 달고 사시는군요.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하윤님 집에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고양이와 사는 것과 개와 사는 것 모두 다 해보셨잖아요. 보통은 개와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고양이를 들이면서
그 나중에 고양이랑만 사는 분들이 주변에는 좀 많은데 하윤님은 특이하게 반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둘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개와 살 때는 이런 것이 좋고 고양이랑 살 때는 이런 것이 좋았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고양이 키울 때 장점은 그런 거. 케어할 때 좀 덜 애기 키우듯이 관리를 좀 덜 해줘도 잘하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놔두고 오래 나갔다 오고 이런 거는 개랑 똑같은 것 같아. 사람을 그리워하고 반겨하고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하고 이거는 분명히 고양이에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산책 나가고 여행 다니고 이게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쵸. 고양이랑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그 나가서 산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권하진 않죠. 근데 산책을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었군요. 여행도 이제 만약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미국도 데리고 다니고 뭐 이게 데리고 다닐 때 스트레스에 좀 더 강한 느낌이 있는데 고양이는 엄청 예민하니까 그쵸. 그런 게 부럽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걸 해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네. 자두가 나타났고 자두도 약간 고양이 같은 면이 있어요. 전 너무 치대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걔들 외에 호텔 맡긴 애들 중에 애교 많은 애들은 무조건 무릎 위에 올려달라고 하고 올라오면은 막 뽀뽀하고 막 핥고 난리가 나는 애들이 있는데 계속 만져달라고 하고. 아 힘들어요. 네. 네, 자두는 약간 고양이 같은 면이 있어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를 키워서 좋은 점? 같이 어디 다닐 때 다닐 수 있다는 거. 함께. 네. 걔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두를 이제 자두만 키우게 된 거잖아요. 고양이들은 다 먼저 갔고.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까지 왔는데 제주도가 덥고 습해서 그런지 자두가 되게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쉬면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그럼 주로 산책을 어디로 가시나요? 자두가 강아지 냄새 많이 나는 데를 좋아하는데 네. 그냥 제일 가기 편한 데가 올림픽공원이랑 네. 그다음에 서울숲을 그렇게 신나해요. 서울숲 가면 아주 신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걸어다니고 네. 그다음에 집 앞에 양재천이 있으니까 저녁에 해 지고 나면 양재천 산책 갔다 오고요. 딴 데 뭐 이렇게 특별히 산책하기 좋다 이런 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냥 공원이면 좋은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 서울숲, 그리고 양재천, 그리고 몰도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몰을 네. 병원에서 자두를 잠깐 키울 때 네. 옆에 하남 스타필드가 가까워서 데리고 갔었는데 바닥이 대리석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네. 자두는 특히 호텔링만 해서 근육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남는 고무 신발 있잖아요. 네네. 그거 신겼더니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 신기면 굉장히 어색하게 걷잖아요. 근데 괜찮았나요? 그게 고무라서 그 찍찍이 달린 좀 네네. 고급 신발들보다는 엄청 가벼우니까 네. 몇 번 털더니 일단 걸어야 되니까 막 걷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산책을 몰 바깥에 갔는데 몰에서 영역 표시도 하려고 하고 그쵸. 딴 애들도 오줌 싼 냄새가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요 얼마 전에 그 미리 선구매하면 할인해 주는 게 있길래 유모차를 샀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유모차 태워서 같이 쇼핑할 수도 있고 왜냐면 몰에 유모차 태우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가게들 안에 샵에 유모차 태우면 얘도 가만히 있어요. 한 몇 시간 2시간? 1시간 반 정도?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있고 도시계다. 우리 뭐 호삼이 호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몰에 근데 하남 스타필드도 되게 좋아하는 게 네. 가면 일단 밖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네네. 이게 되게 길어요. 이렇게 쭉 앞에 네. 저기 끝까지 풀밭까지 전속력으로 같이 달려요. 막 달리고 거의 풀에 도착하면 바로 오줌하고 똥을 둬요. 아니면 오줌만 누던가? 그럼 또 저 반대편으로 계속 걸어가면 또 신나서 쉬랑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쇼핑을 하면 이제 맘 편히 유모차에서 자는 거죠. 좋네요. 자두는 또 출퇴근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호텔링을 하던 개라 그런지 병원에 가는 거를 또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윤님이 일하시는 병원에 개 말고도 라쿤인가 너구리인가도 호텔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정말 어떤 라면 회사 이름이었잖아요. 너 땡땡. 그렇죠.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호텔링을 다양한 친구를 맡겨도 되는 건지 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원장님이 다른 동물도 진료를 보니까 호텔도 이제 너구리는 개과니까
아, 객과예요? 너구리가? 객과인데 손을 잘 쓰죠? 그래서 아무튼 걔는 사고뭉치라서 더 이상 호텔링을 못 하는데 어떤 다 사고뭉치 나요, 주로? 부셨어요. 케이지를요? 이게 대형 견장에 넓게 쓰라고 넣어줬는데 수도꼭지를 풀어요? 분질러 놓고 힘이 그렇게 세요? 손을 잘 쓰는데 뭔가 아무튼 뭐 수도 관련된 뭔가를 하나 번들을 분질러 놓고 네. 그 다음에 환풍기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환풍기 그 창살 있잖아요. 이 날 뭐지 앞에 막은 그거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걸 분질러 놓고 네. 제 손 비고 자기 손. 아이고. 그리고 막 기둥이나 막 유리문 타고 올라갔다가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물장난을 또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을 떠주면 손을 참방참방 씻으면서 다 귀여워. 뿌리고 아몬드 간식 같은 거였는데 아몬드를 닦아서 한 입 먹고 뱉고 다시 닦고 사료도 다 거기다 담가서 닦았다 물을 다 이렇게 뿌려놓고. 너구리도 그러는 거죠? 원래 라쿤이 이렇게 물에 씻잖아요. 네, 그 라쿤. 라쿤이에요, 너구리가? 애완용 라쿤이래요. 나도 찾아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네, 미국에서 온 애들. 아무튼 그럼 걔네들은 다 씻죠. 물장난을 너무 좋아해서 물장난 좋아해요. 물을 그 넣어주면 물을 다 뿌려놔요. 근데 사료 섞인 물이라 기름기도 있고 막 그걸로 여기저기 발라놓고 난리가 나서 한 번은 이제 틈이 없는 네네. 응급장 ICU 철제로 돼 있는 거기에 넣었어요. 유리문이고 네네. 어디 후빌 데가 없어요. 손을 넣어서. 근데 천장에 요만한 센서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센서에 연결된 전선을 끊었어요. 그래서 걔는 호텔링 금지. 더 이상 안 된다. 그 친구 너구리의 농심이었잖아요. 그쵸. 이름이. 이름만 보고도 너무 웃겼는데 어마어마한 친구네요. 그런 친구를 어떻게 집에서 키우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철장도 다 넘어다닌다고 하고 그 펜스여 있죠. 와, 펜스도 머리가 되게 좋은가 넘어다닌다고 하고. 보다. 그래서 호텔링 맡겼으나 네.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라쿤 말고도 뭐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까요? 근데 다른 애들은 네. 예민하잖아요. 토끼도 조금만 하면 픽 하고 죽고. 아, 정말로?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골골하고 하고 고양이도 호텔링 잘 안 맡기려고 하니까 다른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농심 너구리가 옛날에 마트에서 있을 네. 때는 햄스터 잠깐 맡아주세요 하는 애기들은 있었어요. 마트 안에 있는 잠깐 장 병원에서 보는 동안 일할 때. 이제 맡아주세요 이런 애 있었죠. 그렇군요. 다시 자두 이야기를 해보면 자두는 털이 이중모예요. 그래서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은데 가끔 목욕하는 그 사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털이 많으면 목욕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또 말리기도 되게 힘들 것 같고 목욕을 얼만큼 만에 하는지 그리고 또 하면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조금 되기 전부터 이제 털이 길면 냄새 방어벽도 세더라고요. 털이 기니까 겉에가 냄새가 안 나고 속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다가 스멀스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리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제 코가 예민해서 어떤 사람들 2달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욕은 전문 그 드라이 그 센 거 있잖아요. 전문가용. 네네. 그 드라이기 사용하고 목욕하고 드라이를 저는 드라이룸에 안 넣거든요. 일일이 다 하세요? 손 드라이가 더 빠른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직모처럼 이렇게 뻗는 이중모들이 물이 젖으면 나이아가라 파마한 것처럼 털이 이렇게 돼요. 꼬불꼬불. 근데 드라이룸에 넣어놓으면 그게 잘 안 펴지고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 당기면서 말려줘야 쫙쫙 뻗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손드라이를 해서 후딱 하면 1시간. 아주 여유롭게 하면 1시간 반. 말리는 것만? 아니 목욕이랑 다 같이요. 아, 목욕이랑 다 같이? 네네. 상당히 빨리 하는 거 편이긴 한데 그렇네요. 목욕 다 하고 말리는 데까지 1시간? 할만하네요. 1시간 반. 저는 이제 땀으로 쩔죠, 이렇게. 온몸에 땀. 주로 병원에서 시키시죠? 저는 이제 그게 다 갖춰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니까 쓰는데, 아니면 요새는 그런 거 엄청 많이 잘 돼 있잖아요. 셀프 목욕장. 아, 그래요? 저희 시골 살아서 사실은 엄청 잘 돼 있죠. 애견 카페도 달려있고, 아니면 셀프 목욕장만도 따로 있고. 강아지들 데리고 와서 씻을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간당 얼마 내고. 세차장이랑 똑같네요. 드라이기도 쓸 수 있고요. 샤워 부스도 엄청 크고. 아, 진짜요? 네. 중대형견용도 따로 있고 드라이룸도
크고. 어느 동네가 그런 게 있죠? 다 있는데. 다 있다고요? 저는 진짜 금시초문인데 빨리 마르고 드라이룸 같은 거 체험을 하고 싶으면 그런 데 가서 목욕을 시키기도 하는군요. 정말 그렇죠. 시골 사는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신세계적인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미용을 뭐 보내거나 미용 보냈을 때 그쪽에서 목욕을 시켜서 온다거나 하는 거는 들었지만 주인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는 육지 사시는 분들은 뭐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셨다면 이 방송을 듣고 그렇게 전문적인 공간이 있구나 하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는 제가 같이 산책을 해봤더니 재밌는 점이 있어요. 하윤님의 왼편 쪽으로 걷는데 그게 왜 그런지, 원래 이 종들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자두만 그러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자두랑 산책을 할 때 그렇다면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원래 그런 개는 없겠죠. 자두는 아마도 호텔링을 많이 했는데 네. 어딘가 훈련소도 갔다 왔겠죠. 주인이 똥오줌 싸는 걸 고치고 싶어 했을 테니까. 근데 과식하는 거에 대해서, 과식하면 설사한다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과식하면은- 쌓아놓고 가겠죠? 갔겠죠. 퇴근하고 왔는데 막 설사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랬겠죠, 항상.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진짜 신나서 앞으로 막 가다가 네. 자기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사실 인지를 하면 네. 어쩔 걸 모르다가 내가 일부러 한 바퀴 돌아서 왼쪽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또 알아서 막 가요. 이게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몸에 익을 수 있을까요? 약간 근데 무조건 왼쪽에서만 가니까 그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궁금하다. 이게 훈련으로 가능한지, 이게 풀리지 않은 무슨 최면 같은 것처럼 그냥 되게 어색해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서 왼쪽으로 가요. 꼭 무조건. 무조건. 근데 그럼, 이제 네. 그쵸, 저한테서 있어서는 무조건. 신이 나면 좀 이렇게 가긴 하는데 가다가도 서서 인지를 하면 돌아요. 돈다고 하기보다는 멈춰 있어서 내가 돌죠. 되게 엄한 곳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몸에 어떤 장치가 삽입이 돼 있는 거 아닐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이게 뭐 그 쇼트트랙 선수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돈대요. 그래서 반대로 못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몸에 익숙해진 중력이란 게 있으니까. 그 친구도 어떤 트랙을 돌던 강아지였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하윤님이 배려를 하는 거가 어떤 게 있는지. 얘가 또 왼쪽으로만 걷기 때문에 또 풀로 걷는 걸 좋아해요. 네. 그 산책로에서 왼쪽에 풀이 있어야 돼요. 어렵네요. 왼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고 땡기면 더 왼쪽으로 가요. 그치. 압구정에서 한강공원을 걷는데 그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 왼쪽에 풀이 있고 사람 걷는 길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너무 편했던 거죠. 왼쪽에 풀이니까. 네네네. 막 걸어갔는데 네.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았으면은 자전거 길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걷는 길로 가는데 자꾸 자전거 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땡기는데 또 말을 안 듣고 더 버팅기면서 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봉 세워놓은 거 이렇게 줄 쳐놨잖아요. 네. 되게 가파른 그런 풀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거기로 걸어갔어요. 자도 또 비탈졌다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들게 걸어요. 그치. 겨우겨우 힘들지. 걸어서 겨우겨우 차로 갔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불편한 길인 걸 인지하면서도 왼쪽으로 간다는 게 정말 특이한 일인 것 같은데, 자두는 그 쉽독이잖아요. 셔틀랜드 쉽독. 쉽이 그 양떼를 몰던 임무견인데, 그래서 양떼 목장을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양을 보고 굉장히 겁을 내는 영상이 있어요. 자두는 원래 좀 겁이 좀 많은 편인가요? 원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성격이 다 다른데 다른 십독들은 짖거나 네. 가서 냄새를 맡고 서로 무관심하거나 왜냐면 양들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자두는 매 하고 쳐다보니까 이거 놀래가지고 네. 이렇게 돌아서 갔죠. 영상 보면. 근데 고양이한테 어택당했다고 이제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동네에서 길고양이가 어택을 했어요, 자두를. 등에 달라붙고 저는 다리로 막 밀치고. 네. 그때 자두를 고양이가 등에 붙었어요, 진짜. 그 줄을 확 당겨서 자두를 내가 왜냐면 물려고 하니까 네네네. 자두를 탁 당겼거든요. 그랬더니 우! 이러고 쫄아가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네. 근데 또 한 마리 덤비는 거예요. 자두한테?
야 무조건 이렇게 뛰어왔어 또 한 마리가. 어. 그래서 내가 자두 그 줄 손잡이 쪽 줄로 이렇게 네. 휙 휘두르면서 왜 이래 오지마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내 다리를 긁은 거죠.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났었어요. 고양이가 긁었어요? 고양이가 긁었어. 그러고선 어머. 자두를 이렇게 안고 어. 막 뛰면 또 안 될 것 같아. 막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로윈 고양이가 돼서 막 이러면서 날 쫓아와요. 네. 길고양이들이 이런 양아치들이. 그래서 편의점에 무서워서 숨었어요. 안고 들어가서 네. 잠깐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봤는데 걔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뒷골목으로 이렇게 오는데 또 빵꾸가 뚫려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 곳이 보이는 빵꾸가 있는 왜 빌라들 사이에 네네네. 필로티. 골로 또 뛰어올까봐 네. 미친 듯이 들고 집에 뛰어갔어요. 근데 고양이. 집에 와서 간지러워서 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내 다리에. 그리고 자두등에는 조금 이렇게 똑똑한 그런 게 있었어. 빵꾸 났구나. 발톱에. 털이 길어서 보호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슬로우 트립 저 까만 고양이도 무서워가지고 저희 마당에 두고. 못 들어오고 못 나가고 어, 이러면서 못 나가요. 그 소심이 극치를 달하는 얘는 되게 소심쟁이. 소심쟁이일 뿐만 아니라 들어보니까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만약에 훈련을 받았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고 고양이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다면 고양이 개체에 대해서 이제 딱 어떤 사인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어색해 한다고 했는데 얘는 처음에 호텔링만 해서 산책도 못 하던 애였어요. 그렇죠. 횡단보도도 못 건너고 자동차 소리에도 놀래고. 그래서 이제 노역견으로 일하려면 아기 때부터 아마 훈련을 하는 애들일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그렇죠. 훈련을 했으면 또 굉장히 잘했을지 몰라도 지금 셔틀랜드 쉽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랬으면 실업견이 됐을 것 같은 겁이 좀 많은 친구인데 다행히 하윤님 잘 만나서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하윤님은 원래 아웃도어로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자두가 와서 더 가열차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자두랑 왔고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외국에도 같이 가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두가 오고 나서 하윤님의 쉬는 날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돌아갈까요? 근데 병원에서 네, 되게 신나한댔잖아요. 그쵸. 자두는 병원에 주차장에 내리면 신나서 막 입구로 막 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달려와서 인사하고 하루 종일 놀고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게 주 4일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는 굳이 엄청나게 놀러 다니진 않는데 시간이 되면 다른 강아지 키우는 친구와 뭐 애견 카페를 간다거나 애견도 들어갈 수 있는 카페? 애견 카페. 애견 카페? 그러니까 다른 개들이 존재하는 카페? 다른 개들이 막 뛰어노는 카페. 다른 모르시나요? 알죠. 근데 이제 소형견 위주로 가면 얘가 좋아하고요. 네네네. 대형견은 얘가 쫄아서 무서워해요. 거길 가거나 모래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산책을 서울숲이나 공원으로 가는 거죠. 근데 되게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카페에 가고 모래 가고 막 그러는 게 굉장히 저희는 이제 오름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하는데 다른 방식의 삶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수영도 시키고 싶어서 이번 여름에는 수영을 해볼까? 수영장을 있는 가볼까? 숙소 같은데. 아니 애견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애견 수영장. 돈이 되게 많아야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조트도 생겼고요. 그 네. 캐러비안 베이 같이 네네네. 강아지용으로 되게 넓게 수영장이 있는 리조트도 생겼고 저 의정부 쪽에도 수영장 있고 구리에서 약간 왼쪽 그쪽에도 수영장이 있고요. 용인 쪽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수영장이. 외곽에 수영장이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으로 몸매 관리하려고 애들 뚱뚱한 애들 수영장 다니는 애들도 있고 수영장엔 또 목욕하게끔 돼 있으니까 드라이룸에 넣고 나오고 와우. 이렇게. 되게 그 제주 분들만 만나다가 이런 완전 도시 그것도 강남권에 사는 친구를 만나서 그런지 전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차를 좀 바꿔서 놀러 오셨어요. 그죠? 그쵸.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 계획은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미니 컨트리맨을 타고 한번 오셨던 적도 있고. 그게 이제 컨트리맨도 네. 또 이제 보호자와 친해진 경우도 있고 또 따로 이렇게 인스타나 이렇게 친해진 경우도 있는데 같은 네. 견종이나 같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네네. 어떤 분이 텐트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컨트리맨용인데 본인의 차는 컨트리맨이 아니어서 저한테 빌려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네. 5월에 제주를 가는데 컨트리맨용 그 차박 텐트를 가지고 가서 차박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제주에 가자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차도 이상한 이렇게 휩쓸림에 휘말리면서 급 사게 되어서 급 바꾸게 됐죠. 아, 그랬군요. 그러면서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 지붕에 이렇게 뭘 얹으셨잖아요. 루프박스 그것도 바로 팔고 얹은 지 한 달 몇 달 안 돼서 그냥 채로 팔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빨리 바꿔서 제주도에 올 줄을 몰랐는데 어쨌든 전혀 계획하지 않은데 이렇게 귀가 얇으신 건가요? 그 차를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파도처럼 네네. 올라왔다가 네. 들어갔다 올라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올라오는 순간에 네네. 옆에서 막 누군가 부채질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계획했던 컨트리맨을 타고 와서 이제 차박도 하고 캠핑도 좀 하고 라고 했는데 클럽맨으로 바꿔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바꾼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 컨트리맨에서 미니 클럽맨으로 바꿔서 벌써 미니만 4대짜리를 타고 계신데 저는 뭐 같은 뭐 미니 오너로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근데 새 차예요.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인데 우리 자두는 털이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중모라. 근데 같이 배를 타고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오셨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는지 그리고 차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특별히 관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반려동물을 잘 안 태우기도 해요. 병원 갈 때 아니고서야.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차를 좀 한번 시승해달라. 그렇게 탔더니 엉망이더라고요. 엄청 깨끗한 건데. 털만 많을 뿐 엄청 깨끗하죠. 새 차니까. 그런 건가요? 그럼요. 뒤에 이미 털이 하얗게. 그건 청소기 돌리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다. 뭐 그런 거는 왜냐면 컨트리맨 탈 때도 털이 워낙 많았었고. 괜찮다. 차 뽑고 바로 출근할 때부터 데리고 다녔으니까. 대단하다. 근데 그런 걸 신경을 쓸 차가 아니니까. 이거는 진짜 타려고 산 차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정도는 깨끗한 채로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안 들까요? 제 차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 깨끗하다고. 그렇죠. 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걔를 안 태우진 않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저희 호삼이를 태워서 드라이브스루를 갔다 오고 하면은 뭐 털이 엄청 많거든요. 전 근데 그 길로 바로 세차장 갔어요. 그러니까 세차를 내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저랑은 굉장히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자두랑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한카피님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네네.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제주도에 계신 우리 다른 선배님도 네. 보자마자 2주 된 차를 개 태우고 배 태우고 데려왔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놀라울까요? 그러니까 그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개를 아껴도 좀 나중에 미루다가 태우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좀 그런 과에 속하고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맡기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태우죠. 제가 봤을 때는 털로 범벅된 그 차가 하윤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 털만 많은. 의자, 시트 위에 먼지도 없고 그 틈새에 다른 먼지도 없고 오로지 털밖에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돌돌이를 갖고 다니면서 많이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여행 때문에 들고 온 거예요. 여행 때문에. 근데 이제 차를 넘어서 사실 자두 때문에 독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있으니 뭐 독립이야 할 수 있는데 본가에 노란코가 있었기 때문에 자두나 노란코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션은 제가 데려오는 모든 동물을 싫어하거든요. 내가 애정을 쏟는 애정이 가는 게 눈에 보이는 애들은 다 싫어해서 자두도 한번 데리고 갔는데 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쵸. 노랑이는 이미 저쪽에 숨어 있고 나오지도 않고 션이 너무 싫어해서 독립을 한 것도 있어요. 고양이는 어차피 노랑이가 있으니까 엄마가 밥 주시고 하면 되니까 그럼 션은 내가 맨날 보러 가면 되니까 그러면 자두를 난 너무 키우고 싶으니까 그럼 이거를 자두를 핑계로 독립을 해야겠다. 독립을 하고 싶어서 자두를 드린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고양이가 없었으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저는 집에 살았겠죠. 그래요. 하윤님은 근데 수의사입니다. 제가 수의사 지인이 3명 정도 있는데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지인이 이제 하윤 씨만 남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호의나 호삼이 또 나무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질문을 가끔 드려요. 근데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유선으로만 통화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하윤님은 친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 라는 전화 많이 받으시죠. 연락이 그렇죠. 많이 꽤 오죠. 근데 다 못 보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참 많은데 네. 그래도 이제 알러지나 급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알려주는 편인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싫어하는 수의사들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병원이 멀리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연락을 받으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병원 가라고밖에 말을 못 해줘요. 근데 이제 뭔가를 해줄 수 있거나 뭔가를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 먼저 해봐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한다는 건 아마 저는 조금 멀어서 내지는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제가 좀 묻기 어려운 것들, 근데 친구니까 편하게 야 이거 뭐 이 약 나쁜 거 아니야? 뭐 이 약 괜찮은 거야? 이런 체크를 좀 부탁드린다거나 뭐 그럴 텐데 내지는 뭐 광견병 주사를 고양이도 맞춰야 된다는데 이걸 꼭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들 뭐 답변은 지금 남기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했지만 제주도 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렌터카나 숙박이나 이런 거 전화해서 야 뭐 방 어디 좋은데 호텔 아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하윤님은 좀 잘 얘기해주는 편인데 수의사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저희 그 주치 선생님을 믿고 전화를 좀 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재미는 있거든요. 네. 일하는 게 재밌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월급이랑 네. 노동 강도랑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막 좋은 그런 좋다기보다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 우와 막 이런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긁히고 물리고 다치고 네. 털과 함께 범벅이 돼서 살고 하루 10시간 일하고 이게 주 4일도 제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건데 처음에 졸업했을 때는 거의 주 6일이었고 네. 주 5일도 겨우 됐고 주 4일에 이제 제가 경력이 많으니까 좀 만들어낸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뭔가 좋은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나가서 차리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차린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차린다고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긴 할 텐데 많은 사람들 이게 또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의 그쵸. 목표로.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할 텐데 정말 사업가처럼 크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능력이 좋아서 입소문 타고 막 줄 서서 진료 대기실에 막 꽉 차 있고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월급 정도를 벌면서 소소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다치기가 되게 쉬워요. 물리고 핥히고 물려서 뭐 손에 흉터 난 사람들 엄청 많고 그쵸. 뭐 보정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서 턱을 문다거나 저는 고개를 돌려서 손을 잘근잘근 씹혔었고 개한테 네. 고양이가 막 구멍 날 정도로 박아서 손을 든 다음에 이러면서 뻘쳐버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산재가 항상 있을 수 있는 근데 또 컨트롤 못하는 보호자들도 꽤 많고 저도 저희 호입 컨트롤 못해요. 알아요. 근데 저희 점장님이 컨트롤을 하셔서 저희는 입마개를 쓰고 가는데 사실은 그 입마개를 씌우기 전에는 병원에 가는 거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호의만 저희가
가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다닐 정도로. 왜냐면 그 수의사님은 저희 호의를 컨트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철장에 딱 붙여가지고 벨트로 철장에 붙인 다음에 바로 주사를 쏘는 그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분이 나이가 고령이셨는데도 이제 노련하게 한 거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사람이랑 달라서 안 믿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 보호자들이. 그렇죠. 그게 동물을 치료하는 건데 보호자들이 얘기를 다 안 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뭔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약간 피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추리하면서 그러니까 유도신문하듯이 돌려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걸 얼마나 잘 물어보느냐, 배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야지 얘를 더 캐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물어봐서 잘 캐치하는 사람이 진료를 더 잘 보는 것도 있고. 근데 그렇기도 하겠다. 뭔가 내가 뭐 잘못 줬다거나 내가 뭔가를 잘못 케어했다거나 하는 거를 가서 고백하듯이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냥 얘 뭐 이상한 거 먹었나 봐요 라고 말한다거나, 본인이 잘못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 옛날에 애기랑 엄마랑 걔랑 왔는데 걔가 설사를 한대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뭐 먹었어요? 했더니 뭘 먹었나요? 했더니 별로 먹은 거 없는데요. 이러시길래 애한테 혹시 뭐 먹었어? 엄마 요리할 때 떨어진 햄을 먹었대요. 그래서 햄 먹어서 설사하네 라고 이제 진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유도신문으로 하기도 하고, 뭔가 어렵다.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뭔가 앓기는 귀중품을 인스펙션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족이기도 가족인데 이 사람의 뭔가 소중한 물건을 대하듯이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경 쓸 게 많고 사람도 대하는 게 스트레스가 크고,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라면 어디 갔다 와서 나 컨디션 좋아졌어, 그 병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호자가 조금 동물 친구들을 정말 가족 그 이상으로 엄청 아껴서 키우시는 분들은 병원도 막 여러 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도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를 이제 안 믿어주신다거나, 그러니까 내 가이드를 따르면 좋은데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신다거나 뭐 여기에서 신뢰를 잃어서 딴 데로 간다거나 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려울 거라고. 다 다르잖아요. 그쵸. 뭐 여기 갔더니 잘 낫더라.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갔는데 안 나. 근데 딴 데 갔는데 잘 나요. 그러면은 이제 약 쓰는 게 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맞아요. 뭐 이렇게 옮기시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뭐 잡을 그건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어렵구나. 그러니까 사람인 나를 안 믿어주고 이 동물 어떻게 서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잘 딱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잘 얘기를 안 해주시거나 그런 거에서 또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요. 근데 수의사라는 직업은 보람을 느끼지만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좋은 직업이 아닌 거라기보다는 고생한 거에 비해 대우가, 그렇죠. 그거죠. 딱 맞는 대우가 아닌 것 같다.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스타로 받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이제 이런 인스타 질문을 남겨달라고 할 때 질문이니까 질문을 물어주시면 좋은데 그 감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귀엽다. 와,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질문을 남겨주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보셔서, 그래서 항상 뽑히는 분들만 뽑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댓글 중에서 익숙한 아이디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새로운 분들도 나왔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KKR_KKR_KDK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집 딸도 셔틀랜드 10독인데 왼쪽으로 걷는 이유를 딱 알 것 같아요. 진짜 교감이 특별한 아이인 듯 합니다. 예쁜 자두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있으면 어떤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 아이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메이더라고요. 메이도 무책임한 인간한테 한번 거쳐온 터라 눈물도 나고, 에고 얼마나 특별한 친구인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놀이라 자두가 인형을 좋아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인형을 몇 번 사줬으나 별로 갖고 놀질 않고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근데 네. 병원에서는 그냥 가면 신나기 때문에 병원에 네. 약간 이렇게 이 자세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막 궁딩이를 흥을 실룩실룩하는. 돋구는 자세를 하면 얘도 같이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네. 납작 엎드리면서 짖으면서 막 뛰어요. 의자에 올라갔다 점프했다 내려와서 막 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병원에 다른 셀티가 있는데 걔는 공또예요. 공에 미친 아이. 아, 네네네. 그래서 걔한테 공을 던져주면 걔는 정말 마구마구 뛰거든요. 네네. 그럼 자두는 제가 공 던진 게 싫은가 봐요. 음. 가서 뺏어요. 그 공을 그리고 나한테 오진 않아요. 아, 딴 데 가서 던져놔요. 놀아주지 말라고. 그러고 주변에 그냥 맴돌고 있어요. 얘는 치대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걸 또 주워서 던지면 또 가서 뺏고 또 딴 데 던지고 집에서는 흥을 잘 돋구기가 어렵고. 어려운 네. 그런 아이죠. 그래서 그래요. 노는 것보다 그냥 병원 데리고 가는 게 가장 신나하고요. 근데 나중에 하유님이 그 병원을 옮기게 되면 거기도 좋아할까요? 그 전에 있던 강동 쪽 네. 거기 병원도 안에서 노는 걸 엄청 좋아했고요. 그냥 병원을 좋아한다. 병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 개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얘가 낯을 가리기 때문에 네네. 익숙한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자주 본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서 그렇게 안 놀았는데 지금은 그 병원에 밤이라는 애랑 네. 엄청 잘 놀아요. 근데 그 전 병원에는 블루라는 애랑 잘 놀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더 병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딴 데 새로운 데 가면은 되게 정신없어하고 막 뛰어다니는 다른 개들을 좀 피해 다니고 덩치 큰 애들은 저번에 그래서 다른 애견 카페를 한번 갔었는데 소형견 위주의 애견 카페였거든요. 네. 거기선 자두가 좀 놀더라고요. 작은 애들이 많은 데서는.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호이랑 호삼이랑도 산책을 한 번밖에 못했고 조금 호삼이가 크니까 아까도 운동장에서 저희 마당에서 만나게 했는데 막 잘 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또 잘 놀겠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자두는 또 병원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특별한 친구인지는 우리 이따가 자랑할 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제주 이하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설이 때 나오셨던 분이시죠. 자두야 호이호삼이 나무, 희끄, 설이랑 제주에서 살고 싶지 않니?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제주이하님이 보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기다 병원을 차려라. 내서 같이 네. 여기서 살아라. 하지만 네. 저는 서울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걸 떠나서 네. 내가 살던 동네를 벗어나는 게 되게 은근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뭐 한두 달 살기 하면 너무 좋은데 네. 아예 와서 살아라 이러면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한때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말을 배우면서 여기서 말수의사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마사회에서도 잠깐 일했었잖아요. 네, 제주도. 말도 좋긴 한데 네. 약간 안 맞는 게 네. 이 나라의 시스템이랑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소독물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가 제 라이프 스타일과는 참 맞기는 한데. 제주도가. 그쵸. 근데 이제 부모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원래 살던 동네를 벗어나기 힘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셔가지고 뭐 딴 데서 사는 것도 되게 쉽게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산 고향 같은 동네를 몇 달씩은 잘 네. 살죠. 몇 달씩은 괜찮은데 그렇죠. 완전히 옮기는 거는 쉽지 않은 일 같다. 왜냐하면 네. 대전에서 살았을 때 네. 없는 게 좀 비교돼서 없는 게 좀 있었고. 그것도 너무 옛날이잖아요. 한 20년 지난 15년 넘은 얘기니까. 그쵸? 네. 대전도 지금은 다 있을걸요? 다 있죠. 근데 그때 스타벅스 생겼다고 동기 손잡고 막 신나서 줄 서서 스타벅스 몇 먹고. 년도죠? 글쎄요. 저희도 한 6년? 2006년? 2006년. 그쯤일걸요? 저희는 2014년도에 스타벅스 생겼다고 우리 저희 신하랑 손잡고 가서 줄 서서 먹고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뭔가 항상 집약돼 있는 그런. 그쵸. 여기 조금만 나가면 뭐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더 이렇게 있고. 그쵸.
있는 곳을 벗어나기가 참.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큰 거. 차리셔야지 올 거면 이제는. 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편한 차려라, 분이 이거죠. 그쵸. 여기 왜냐면 다 같은 병원 다녀요. 다 시내 알아요. 같은 뭐 어딘지 병원이나 알아요. 아니면은 뭐 큰 병원 본인한테 맞는 병원들 다니는데 너무 사실은 몰려 있어서 좀 하나 좀 다른 수의사분들이 와서 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죠. 내지는 또 제가 제안했던 건 하연님은 자유로운 영혼인 걸 제가 아니까 왕진을 좀 다녀보는 건 어떠냐. 이쪽에는 너무 그 병원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1시간 거리씩 다녀야 되니까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구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게 사람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포터블 초음파 기계라든지 그런 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았어요. 그죠? 수요가 많아야 그 기기 운영비도 나오고 맞아요. 돌아다니는 비용도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의 수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조사를 하면 수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네. 급한 알러지 약 정도는 이제 지어주고 가죠. 그래요. 또 수진님께서 여주셨습니다. 고양이파였던 분들이 개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 사색을 즐기거나 잠을 많이 자는 고양이들과 달리 산책이나 놀이를 좋아하는 개님들이라 상대적으로 반려인들의 사생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던데 그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혹시 그랬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자두는 조금 고양이파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두는 고양이스러워서 네. 집에서도 놀자고 보채지 않고 그냥 지 자리 가서 자고 산책을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하긴 하나요?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안 해요. 습관이 되면 그 시간에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나가고 얘가 좀 꼭 밖에서 배변을 하는 애도 아니기 때문에 실내 배변이 되는군요. 그렇죠. 랜덤으로 나가고 제가 힘들면 안 나가고 그리고 정말 막 같이 며칠 보니까 정말 얌전해요. 보채질 않아요. 그냥 맞아요. 옆에 와서 만져달라고 해서 만지면 조금 있다 가버려. 제 약간의 로망은 걔를 옆에 끼고 자는 거였는데 네. 잠도 같이 안 자주고. 하유님도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시고 우리 이중모 자두도 더위를 많이 타서 계속 더워하기 때문에 둘이 열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붙어 같이 자는 못 게 있어요. 맞아요. 등이 막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 로망은 실현하기 당분간 힘든 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문동님께서도 여쭈셨습니다. 주치의와 함께 사는 자두 요새 영양제 뭐 먹니? 이모는 종합 비타민으로 안 돼서 고함량 활성 비타민으로 갈아탔어. 나이 먹어가는 개 고양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영양제가 있다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먼저 봤었는데요. 네. 고양이 때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간식도 안 주고 사료만 주는데 네. 영양제를 주면 뭐 모질이 좋아진 애들도 제가 봤고 네. 하긴 하지만 저는 딱히 주지 않고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어디 안 좋은 애들은 그거에 맞춰서 영양제는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모든 게 건강하고 밥 잘 먹고 그러니까 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먹고 그런 애들은 아직 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딱히 막 너무 먹이는 거는 굳이 그렇게는 안 하고 나이가 든다고 하면 관절 영양제나 오메가3 같은 거 그냥 저도 안 먹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먹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먹고 효과가 보이는 애들은 있기 때문에 네. 어디가 아픈 애에게는 추천을 해줘요. 근데 이제 봤을 때 뭐 자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관절이 안 좋은 거는 살을 일단 빼야 되니까 그쵸. 그런 근본적인 거 먼저 해결을 하고 수술한 애 같은 경우는 네. 뭐 추천해주는 게 있긴 하지만 애들마다 맞춰서 나이 들어서 먹는 멀티비타민 같은 거 뭐 하나 정도에 먹을 수 있고 유산균도 먹을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워낙 안 먹이고 잘 안 쓰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실.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성분은 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쵸.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근데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은 영양제는 본인은 안 먹이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도 영양제가 효과를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떤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서 추천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스타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에서 질문 하나씩 뽑아서 여쭙겠습니다. 7개의 카테고리 중 여행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늘 새로워 짜릿해.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자유로운 영혼과도 이어지는데 네. 새로운 경험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낯을 가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얘가 거기 적응하길 바라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은 여행 다니면 숙소를 많이 다니면 얘가 편해하는 숙소가 있고 불편해하는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텔 방에 갔을 때 애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 네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 하는데 그 다음번에 뭐 평창 모시기 호텔에 갔을 때는 네. 좀 더 편하게 지냈고 여기 제주도에 서귀포에 있는데도 갔을 때 편하게 지냈어요. 그게 편하게 지낸다는 거는 방에서 오줌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거든요. 너무 네네. 긴장을 하거나 너무 불편하면 안 하는구나. 안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도 잘 하고. 저희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이제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얘가 어느 정도 더 편해지겠지. 왜냐면 처음에는 횡단보도도 못 건넜던 애니까 네. 오토바이 소리에 바닥에 엎드리고 트럭 소리에 엎드리고 가다가 놀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잘 걸으니까 천천히 많이 뭐 접하다 보면 네. 좀 더 새로운 거에 부뎌지고 좀 더 좋아하는 그런 애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다행히 잔잔한 바닷물에는 발 잘 담그긴 하더라고요. 억지로 걸어주긴 했지만. 근데 또 자갈 걷는 건 또 되게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발바닥이 자극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 애견 카페 중에도 잔디 중에 네네. 천연 잔디랑 인조 잔디 이렇게 그쵸. 뽁뽁뽁 고고가 있는 데는 네. 애매하게 되게 걷기 싫어하고 발도 안 디뎌요. 나중에는 옆에 다른 그 블록 이렇게 테두리 있잖아요. 골로만 걷고 약간 그 촉각이 좀 예민한 친구인 것 같네요. 발바닥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또 발 닦을 때는 또 잘 있어요. 그리고 자갈 그 길도 그 양떼 목장 갔을 때 또 느꼈는데 걸음걸이가 진짜 이상하면서 막 어기적 겨우겨우 걸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진짜 그냥 천연 잔디. 그런 거는 올림픽 공원을 제일 자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잔디밭을 가면 진짜 신나게 막 뛰어요. 그 영국이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 초원 느낌, 그런 데는 진짜 신나게 뛰는데 돌이 많거나 이런 거는 좀 힘들하고 또 모래도 싫어하는 게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발가락이 벌어지는 게 보여요. 그쵸. 그럼 막 이것도 어기적 겨우겨우 걷고. 같이 살면서 알게 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자주도 못했지만 해나가는 게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주분들에겐 산책하기 좋은 곳을 추천받고 있는데 아까 대화 중에 나와서 서울숲, 올림픽공원, 그다음에 뭐 스타필드, 양재천 이런 곳을 다니신다고 하셨죠? 또 있을까요? 그 춘천에도 무슨 숲이 생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네. 잠깐 닫았던 것 같은데 네. 엄청 큰 파크 같은 게 생겨서 대형견 노는데 중형견 노는데 소형견 노는데 그 사이사이 숲길이 되게 길어서 셔틀 타고 다닐 정도로 네. 그런 곳도 있었고요. 못 가봤지만 양떼 목장도 좋았고요. 네. 근데 자갈밭이라서 자두가 제대로 못 걸어서 그렇지 다른 개들은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거기 또 풀어놓는 개 놀이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초원에 그 개들 마냥 막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곳을 추천드린다고 하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데 필요한 3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전적인 여유. 네. 그리고 시간.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네. 유심히 볼 수 있는 관찰력? 다시 저희 이 질문에 많이 나오는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겨우 추님이 색다른 질문을 준비했고 지금 정우님께 나가는데 아무튼 다시 이 질문이 금전적 여유, 그다음에 관찰력, 시간 돌아왔습니다. 뭐가 돌아왔나요? 모두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질문을 사실은 없애려고 했다가 좀 특별한 질문들을 좀 갖고 와라 라고 제가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재밌는 것들이 나와서 계속 이어가겠다 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수의사로서 또 호텔링하고 버려진 아이들 또 무책임하게 안락사 시켜달라고 하는 친구들을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도 얘기했나요? 책임감 아니요. 관찰력,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 그리고 금전적 여유. 시간과 꼽아주셨어요. 금전은 같은 거로 쳐야 되나요? 책임감도 필수긴 한데. 그래요. 4개는 안 되니까
3개만 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책임감으로 하죠. 관찰력 빼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여태까지 다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준 것 같고요. 나에게 반려동물이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어렵네요.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내 옆을 지켜주는 친구? 그건 한 단어가 아닌데. 친구. 친구로 생각하신다. 친구라는 말은 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좋네요. 친구. 우리 아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자두만의 개인기나 특이한 점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만의 개인기는 없고요. 네, 의자 올라가는 거 신기하던데.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배웠나? 그건 모르겠는데 의자에 올라가고 남들은 어려워한다는 그 어질리티 사다리 막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네네. 거의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너무 잘하고. 훈련 이거 받은 것 뭐지? 같은데요? 시소 올라가서 끝에 툭 내려오는 거? 그것도 하고. 아, 그런 걸 누가 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어디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진료실에서도 항상 네, 높은 데 올라가는구나. 보호자 의자에 올라갔다가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항상 앉아있어요. 내가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고 거기에 앉아있어. 그러기엔 너무 큰 게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하고 네. 의자에도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뭔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무슨 어질리티를 안 배우고는 못하죠. 그거 줄로 이렇게 하면 봉도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네. 그래서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것도 근데 그렇고. 잘해요. 그거 점프하는 거를 네. 이게 여기서 저번에 호텔에 갔는데 네네. 침대가 양쪽에 있었거든요. 네. 잠깐 놔두고 커피 사왔는데 신이 난 거예요. 네. 여기서 점프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침대와 침대 사이를. 얘가 점프를 되게 귀엽게 해요. 음. 근데 그 또 공원에 물 빠짐 배수망 있잖아요. 네네. 그걸 못 밟는데 네. 같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뛰면 걔도 같이 뽕 뛰어요. 훈련이 됐습니다. 그게 되게 귀여워요. 네. 훈련이 된 게네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장기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 같고, 그래서 왼쪽으로 걷는다는 그 미스테리도 풀린 것 같습니다. 어질리티를 할 수 있다는 건 저희 호삼이도 한번 어떤 행사장에 가가지고 그때 강영욱 그분이 오셔서 제주도에서 어질리티를 만들어 놨었는데 하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어질리티를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 가이드를 주고 한번 헤매고 그다음부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질리티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시소 같은 거를 걔들은 사실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그냥 훈련 안 된 개들이라면. 근데 자두는 다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또 훈련이 돼 있는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있는데 어질리티를 가르쳐주는 데도 꽤 있고 네. 그 왕십리에 무슨 또 복합 공간이 있어요. 네. 어질리티도 가르쳐주고 병원도 있고 가운데 어질리티 하는 그런 운동장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거의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를 가봐야지 생각은 하고 솔직히 수영장도 못 가봤고 네. 어질리티 하는 것도 못 가봤어요. 그냥 그런 놀이 시설 같은데 이제 애들 강아지 풀어놓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어질리티 기구 같은 거 몇 개는. 근데 얘가 어디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지가 알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쳐다봐요. 바닥을 이렇게. 그래서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고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편지 쓰듯이 아이의 이름 부르고 음성편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두 말고 뭐 션이나 마루도 하셔도 됩니다. 션이나 마루는 지금 하늘에서 엄청 신나게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두 이름 불러서 음성편지를 남겨볼까요? 영상편지요? 네. 자두야, 나랑 같이 살찌지 말고 다이어트 잘해서 관절 안 아프고 식이 조절 잘해서 설사 안 하고 건강하게 딱 20년만 살자. 끝. 그래요.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은 수의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식구가 된 자두와 함께 살아가는 하연님을 만났습니다. 자두와 함께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자두를 위해 독립을 하고 또 새 차를 사도 자두를 태우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연님은 처음부터 자두의 견주는 아니었지만 자두는 이제서야 제대로 된 반려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두와 많은 곳을 함께 여행하길 바라면서 하연님 보내드리고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연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27회 방송은 부산에 사는 토린의 방송이었죠. 부산 사투리로 진행해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시기엔 그분 계속 사투리로 방송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게 점잖게 말하시는 거에도 쪼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투리로 방송을 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또 부산 토린에 그리고 앞전에 그 추님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3만 캐시를 후원해 주셔서 네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NASLUND19님 으아 토리 부모님과 조의 순간 너무 울컥합니다. 토리와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따뜻해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부모님이랑 토리가 만나는 장면에서 되게 감동받았다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댓글을 많이 읽어드릴 텐데요. 같은 맥락으로 세복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산이라고 찍었던 아빠가 산 할아버지가 되는 기적. 짝짝짝.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버리라던 아버지. 직접 겪으셨군요. 중간에 토리 보려고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나무 경품 추천 방송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회차도 사투리 방송 함께 웃으며 잘 들었어요. 토리와 함께 많은 행복 누리시길 바랄게요. 하셨고요. 그리고 사투리가 매력적인 집사님 방삼화이 입에 착 감기네요. 3주 전 니나기를 통해 토리를 알게 되어 인스타에서 토리의 매력점 얼룩 제리곰을 보며 앓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역시 여자애라 그런지 예뻐요. 눈이 털색에 맞춘 언더라인도 예쁘고 지나가는 아줌마 눈에도 이리 예쁜데 집사님께서는 얼마나 예쁠까요? 어이소 보이소 물리이소 하는 토리야 아줌마 정말 물리러 한번 갈게 한 번만 물어주세요 하셨습니다. 하이다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맞아요. 물림회 하기로 했죠. 물림회. 그래서 정말로 물림회를 하진 않겠지만 부산에 놀러 간다면 우리 토리가 이 정도 집에서 살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리 코트는 정말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도 토리라고 지을 만큼 도토리를 등에 딱 붙이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얼굴도 점이 있어서 굉장히 귀엽죠. 누리 누나 2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입양 과정부터 부모님께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따뜻해서 좋았어요. 특히 아버님 변화하시는 모습이 진짜 인터넷에 떠돌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분이시네요. 같이 사는 부산 사람 입장에서 같이 부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억양이 사투리던데 한카피님의 사투리 직접 방송 많이 웃었네요. 오늘도 한 소중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아 사랑 뿜뿜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에 가슴 따뜻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정말 반대하셨다가 엄청 예뻐해 주시는 그런 썰 많이 올리잖아요. 지금 토린에도 사실 그 트위터에 그 썰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은 토린애를 트위터에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님도 항상 잘 남겨주시죠. 추님이 남겨주셨어요. 라이브로 들었으면서도 산이라는 답장 얘기 듣고 헉 했는데 그랬던 아버지가 야옹이를 받아들이고 마트에서 야옹이 통조림을 훑어보고 계셨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이번 편도 너무 따뜻하고 유쾌했어요. 방사마의 플러팅 망고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꽃 보러 올래? 했군요. 생신 맞아 집에 부모님 두 분 초대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가까이서 지켜봤기에 에피소드가 더 감동적이고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정우님이 토리가 빵순이 시절부터 구조잡은 인스타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공부했는지 알기에 이제 토리도 그만 물고 아프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두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빌어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추님 정말 일일이 방송마다 이렇게 따뜻한 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잘 보고 있고 또 그때 정말 실시간으로 같이 녹음할 때 계셨는데 그래도 즐겁게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잘 만들었고 보람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늘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데 아이디를 다 읊어드리고 갈게요. OMJ4527님, 레오 이모님, 양구 언니님, 미스티 HH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정말 항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잘 보고 있고 이 댓글들에 힘입어서 저희가 방송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저는 다음 주 특집편, 저희가 1주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어서 숫자로 보는 니나기 특집편을 마련해 보았고요. 그 혼밥생활자의 책장 김다은 PD님을 모셔서 더블 MC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편이 되지 않을까. 제가 김다은 PD님이랑 좀 티키타카가 잘 되는 편이라 제가 특별히 좀 나와달라고 모신 거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재밌는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편은 너와 추는 춤 3권 제가 누구한테 드릴까 봤더니 제가 선물 다 드린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편은 좀 아껴놨다가 다음 편에 2권씩 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분들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뭐 기존에 달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쭉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9회 특집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